해보자. 요 고비를 잘 넘겨야 돼. 이게 원래 고등수학 상 넘어올 때가 되게 힘들어요, 원래. 왜냐면 이제 습관도 좀 다르고 공부하는 게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맞춰서 가야 돼. 앞으로 니네 뭐 고생길이 훤하지 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네한테 얘기했지만 지금 예비 고2 애들 있잖아요. 걔네한테는 또, 야, 앞에는 쉬웠잖아. 지금부터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걔네는 지금 뭐 마스터반은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세 개를 동시에 나가니까 아주 그냥 환장하더라고요. 지금 예비고 말씀하세요? 예비 고2가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뭐 걔네는 근데 잘해요. 잘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 너네 시험 본 거 걔네가 입학 시험을 내가 봤었거든요. 들어올 때 내가 처음 받을 때 그거 요거하고 비슷한 난이도 저번에 본 거랑 비슷한 난이도로 한번 시험을 딱 봤는데 그때 걔네들이 한 50점, 60점 이렇게 맞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리고 나서 한 번 이렇게 진도 딱 나간 다음에 12월인가 한번 요거랑 똑같은 거 봤는데 제일 못 본 애가 86점. 나머지는 100점. 그러니까 그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제 우리 원방 한번 해보자. 원방. 자, 이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원은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x 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대응하는 점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원은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점으로부터 같은 일정한 거리의 점들의 모임. 이게 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중심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이렇게 그리면, 그죠? 여기 그렸을 때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이렇게 나오는 요 점들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네가 원을 굉장히 많이 봤죠? 그죠? 근데 얘를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표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맨 처음에 요 중심 보이시죠?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리는 거예요. 어디다 올리고 싶어요? 0,0. 그렇지. 맨 처음에 당연히 0,0으로 올리죠. 자, 그래서 원이 있는데 원을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원에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다?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x, y라고 하자. 자, 우리가 이 x, y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건 알겠죠? 어디를 잡더라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원점에서, 중심이 원점이니까. 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뭘로? 반지름 r로. 맞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r,0이고, 여기는 0,r이고, 마이너스 r,0, 0, 마이너스 r. 뭐, 그런 거지, 뭐. 그지? 근데 거리가 r이니까, 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려도 되고, 아니면 우리 좌표 평면에서 배운 공식이 있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여기서 얘를 빼서 제곱하고, 여기서 얘를 빼서 제곱하고. 그지? 해볼까? x 제곱, y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 뭐다? 반지름 r이다. 맞습니까? 맞죠?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곱하고 싶죠? 자, 요게 나오고, 요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요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됐죠? 개 간단하지? 개 간단하지? 그지? 자, 근데 중심이 항상 0,0에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원을 이동해 볼까요? 어떻게? x축, y축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 원의 중심을요. 요렇게 a,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됐죠? 중심의 좌표가 a, b야.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r로는 일정한데 요 점도 x, y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구하는 거리 구하는 공식 똑같이 써볼까? 어떻게 될까요? x 빼기 a의 제곱 됐나요? y 빼기 b의 제곱은 뭐가 나올까? r제곱이 나오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다? a, b 됐죠?
A, B고 반지름은 뭐다? R. 됐어요?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땡큐인데 여기에서 중심이 뭐고 반지름이 뭔지 알잖아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싶지 않은데 성남고에 전교생 55명 있었던 시절에 걔네 시험 문제 여기 내는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요렇게 나온 다음에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있었어요. 진짜로. 심지어 뭐 1번 문제도 아니고 진짜로 냈었어. 내가 이거 보고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었거든. 근데 최근에 문제는 그 정도까지 나오진 않죠. 훨씬 수준이 올라갔어요. 자, 하여간 이 중심하고 알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그런데 얘가 있잖니. 얘를 전개를 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딱 나오면 너무 좋은데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 하면 이 형태로 조금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항상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항상 바꿀 수는 없겠죠. 항상 바꿀 수는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 만약에 예시를 들면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데 x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써있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여기까지 괜찮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다 플러스 100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100 이렇게 써있어. 맞지? 그럼 얘는 원이 될까 안 될까? 원이 왜 안 될까? 봐봐요. x 빼기 1의 제곱 완전 제곱식 해볼게요. 근데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너무 쉬운 게 보통 원이 되기 위해선 요 앞에 개수 보이세요? 요게? 요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선생님 1인데요? 그게 아니지. 만약에 2라고 했을 때 양변을 2로 나누면 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값이 같으면 원의 방정식이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1이 아니더라도 2가 나오더라도 2로 나누면 되니까. 알겠지? 요 두 개가 같아야 돼. 됐어요? 그럼 여기 ax, by는 ab 값은 0이 돼도 될까요? 안 될까요? 0이 돼도 되죠. 0이 돼도 돼요. 그죠? 왜? 아니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중심을 0,0으로 하는 원이잖아. 됐지? 그러니까 ab 값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럼 원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는 요 a, b, c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완전 제곱꼴을 해보면 알겠지만 요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를 가지고 그냥 완전 제곱식 이렇게 쓰세요. 그런 다음에 요 두 개 보이시죠? 얘도 그냥 완전 제곱식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100을 이쪽으로 이항을 해요. 마이너스 100. 쓴 다음에 여기를 제곱해서 나오는 값만 여기다 더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게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원을 꼭지점과 반지름이 보이게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니네가 실제로 2차 함수보다 훨씬 쉬워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는 1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 해주죠? 근데 이 필요한 값을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넣어주면 이 값이 이쪽으로 이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제곱한 값을 여기다 써주고 여기다 제곱한 값을 여기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원이 아니냐면 이 더한 값이 음수가 나와버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원의 형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굳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반지름과 여기 C값과 A값과 B의 값이 어떤 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어디 있냐면 1번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3-1번 보이세요? 그 표현이 돼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해보면 되니까. 너무 당연하게.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상태로 기억하시고 요게 원의 형태꼴이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된다. 자,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해보고 볼까요? 자, 요거부터 보자.
다음에 얘가 원인 건 알겠죠, 이제? 반지름이 얼마예요? 중심이 얼마야, 중심이? 마이너스 3,5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원과 중심이 같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간대요. 뭐가 다른 거죠? 반지름이 다른 거죠. 그러면 원은 x 더하기 3의 제곱과 y 빼기 5의 제곱까지는 같아. 근데 여기에 반지름이 뭔지 몰라. 이거거든요. 그럼 얘를 0,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할까? 대입하겠지 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야? 이렇게 나오나? 여기가 45가 나오네요. 됐니? 넓이를 구하시오. 파이 r 제곱, 넓이는. 그죠? 45파이. 됐죠? 요 값이 r 제곱이 써져 있는 거예요. r 제곱이 써져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니까 45파이라는 얘기예요. 자. 얘는 지금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원의 방정식을 외워서 대입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봐보세요. 잠깐만. 중심이 Y축 위에 있대요. 그죠?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 자체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맞죠? 그럼 이 원의 방정식에 X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0, B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쓰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R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4,0하고 3,7을 넣어서 대입해서 연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 어쨌든 중심이 이렇게 있다.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는 0, B예요. 그러면 0, B에서 원 위에 4,0하고 3,7이 있대요. 원의 정의에 의해서 중심에서부터 점까지 이루는 거리, 중심에서부터 점까지 이루는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6 더하기 B제곱 거리의 제곱은 9 더하기 B 빼기 7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B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요게 원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 요게 두 번째. 됐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아까 전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쓴다. 이 방법 하나랑 중심 a, b 반지름 r. 사실은 원의 방정식에서 핵심이에요, 얘가. 원이라는 건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x좌표 a, y좌표 b, 반지름 r 해서 필요한 게 총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죠? 얘를 바꾸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x제곱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자, 여기에서 보세요. 요거 보여요? 요거. 모르는 게 몇 개 있어요? a, b, c 3개 있죠? 여기 모르는 게 몇 개 있어요? a, b, r 3개 있죠? 참고로 원이라고 하는 건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원이 있는데 어떤 세 개의 점을 어떤 원이 지나간대. 그러면 이 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 근데 어떤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아요. 직선하고 동일하면 직선은 점이 두 개가 있어야지 직선이 결정이 되죠. 원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점이 필요한 거야. 그거는 식으로 보면 이해가 가시죠? 식으로 보면 이해가 가시죠? 맞죠? A, B 중심과 반지름.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훨씬 쉬워요. 야, 참고로 여기 봐라. 여기 4,0하고 3,7 넣어봐라. 이 계산이 좀 간단하겠니? 간단하지 않겠지. 그래서 아예 전개한 이런 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훨씬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의 결정을 지으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했죠, 선생님이? 3개 필요하다고 했죠. 점을 몇 개 줬어요? 2개. 그럼 문제가 있지. 맞지? 근데 사실 또 다른 조건을 하나 줬죠. 뭐? Y축 위의 중심. Y축 위의 중심이면 뭐가 0이 되냐면 얘가 0이 돼요, 얘가. 맞죠? Y축 위의 중심이면. X좌표가 움직이지 않았잖아. 자, 봐봐. Y축 위에 있으면 X좌표의 중심의 좌표가 0이잖아요. 중심의 X좌표가 0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얘가 0인 거예요, 얘가. 맞죠? 그러니까 요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 4,0하고 3,7을 대입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훨씬 쉽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점을 줘서 어떤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는 요 2번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을 줘서 원을 구하는 건 얘를 이용한다. 그리고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 보통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좀 이따 얘기를 다시 더 해볼게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어디다 넣을까? 나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맨 마지막 방법 한번 써보자. X제곱 Y제곱 Y축 위에 있어 BY 더하기 C는 0 써놓고 4,0을 대입해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C가 마이너스 16이 바로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7을 넣으세요. 9 더하기 7, 7에 49 더하기 7B 빼기 16은 0 이렇게. 그러면 7B는 뭐가 나오냐? 얼마 나와? 33, 42 마이너스 42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네요. 찌지직 찍찍 C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죠? 됐죠? 이게 답인데 없네? 어떻게 해야 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중심과 반지름이 보이도록. 자, 완전제곱식 만드는 게 너무 쉽다. 어떻게 한다? X제곱은 X제곱 Y를 어떻게? 요 두 개만 보고 Y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16을 넘겨주시고 16 더하기 얘를 제곱한 값을 더해라. 이렇게. 답은 3번. 됐나요? 점점 늘어져. 이것들은 뭐 진도만 나가면 아주 그냥 죽으려고 그래. 문을 열어야지. 자, 하나 더. 다음이 원이 되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되게 외워서 하나요?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돼. 해보자. X 바로 할까? X 더하기 뭐야 여기? 2K의 제곱 이렇게 적어요. 뒤에는 모르겠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 더하기 Y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무네를 다 넘겨.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9. 됐죠? 여기까지. 더하기 얼마? 4K 제곱. 더하기 얼마?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정리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값이 어떻게 되면 돼요? 0보다 커야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됐어요? K 빼기 2 K 더하기 1은 벌어지죠? K가 2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됐죠? 답이에요. 자, 하나 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자, 원을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렇게 표기한다. 2번 방법은 아까 선생님 설명했어요. 원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 알겠죠? 원의 정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원을 표현한다.
자, 해볼까? 3개의 점을 줬어. 원점도 주고 2개의 점을 주고 원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군요.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요? 펼치는 게 좋죠. 맞죠? 미지수는 니네가 알아서 써. A, B, C 쓸게. 자, 보자. X제곱, Y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있는데 0,0을 지나가요. 0,4를 지나가요. 3,-3을 지나가요. 요거죠? 각각을 대입하자. 1번 0,0을 대입해요. C는 0. 끝. 됐죠? C를 지워요. 미지수가 많을수록 별로니까. 지우자. 이렇게. 자, 2번 0,4를 대입해요. X에 0, Y에 4, 16 더하기 4B는 0. B가 얼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적어줄까? 이렇게. 자, 됐지? 3번 3,-3을 대입해요. 9 더하기 9 더하기 3A 더하기 12는 0. 이렇게. 됐냐? 3A는 마이너스 얼마야? 30. A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네요. 자, 끝이네요. 답이에요, 답. 심심하니까 이거 원의 중심 한번 구해볼까요? 중심? 중심 어떻게 돼요? 그렇지. x-5의 제곱, y-2의 제곱 더하기 얼마? 25 더하기 4. 중심 얼마? 5,2. 반지름 얼마? 루트 29. 29라고 하면 안 돼요. r제곱이니까. 알겠죠? 루트 29. 자, 이게 원이에요. 끝났죠? 끝났어요. 진짜 끝났나? 안 끝났지? 문제가 안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요? 생각을 해봐. 뭐가 나올 것 같아? 원은 배운 거야. 원이 이동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동할까? 중심이 바뀌면 또 이동할 거고. 맞죠? 원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 원하고 다른 도형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고 다른 도형. 제일 기본은 뭐죠? 직선이죠, 직선. 그럼 니네가 좌표 평면상에서 볼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직선. 축입니다, 축. X축, Y축.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외워도 되고, 아니면 그림을 보고 이해해도 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원이 있는데, 직선과의 위치 관계인데,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접하는 걸 기준점으로 놓고 많이 생각합니다.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로 볼 때, 맞죠? 원을 그리고 X축을 그렸더니 이렇게 접한데 이게 X축과 접하는 순간 보세요. 집중해요. 집중. 자, 됐어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A, B래. 어쩌라고? 반지름이 R이래. 됐습니까? 자, 요 그림상에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A, B, R 중에 뭐랑 같은데? B랑 R이랑 같죠. 왜 그럴까요? 원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질이 있는데, 원이 어떤 접선이 나와요, 접선. 이렇게 접선이 나와요. 이때 원의 중심에서 접선을 연결하면 직각이 된다. 중학교 때 배웠었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X축하고 접하기 때문에 중심에서 연결을 하면 여기가 직각이 돼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요 길이하고 뭐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요. 반지름과 같겠죠. 근데 정확한 표현을 적자면 절대값 B가 R이랑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맞죠? 왜냐면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좌표가 음수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제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중심의 좌표가 X, A, B 써주고 반지름을
미지수를 줄이자. b제곱 이렇게. 됐죠? 자, b의 제곱을 써주면 b값이 양수는 음수는 상관이 없죠? 제곱만 하면 되니까. 알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읽으면 안 돼. b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때는 반지름은 마이너스 3이야. 이러지만 말라고. 알겠지? 그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하고도 접할 수 있겠죠. y축과 접할 때 y축을 그려요. y축을 그려요. 그죠? y축하고 접하니까 요렇게 이렇게 접하겠죠? 이거 잘 그린 것 같은데 좀. 자, 여기 중심의 좌표가 A, B 이렇게. 자, 그럼 반지름이 뭘까요? A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y축과 접할 때 원의 방정식은 정의 집중.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얼마다? a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반지름 r은 마찬가지로 절대값 a랑 같아요. 맞죠? 반지름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얘는 외워야 되겠죠? 외우는 게 맞아요. 외워주세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보통 외우냐면 x축 하면 y가 같고 y축 하면 x가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 도형의 이동 쪽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대칭 이동하고 할 때 써먹으니까 그렇게 외워놓으면 잘 까먹진 않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시에 접하는 애가 나오겠죠?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입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접하는 걸 사분면의 기준점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직선의 기준점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먼저 사분면의 기준점으로 얘기를 할게요. 일단 1사분면 쪽에서 동시에 접하게 되면 원 자체가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원이. 그러면 여기 중심의 좌표가 A, A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겠죠. 맞죠? 반지름의 값으로 같죠. 그래서 요 중심의 좌표를 R, R이다. 이렇게 써요. 됐죠? 그럼 이때 2사분면 쪽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 R값이랑 다르긴 한데 그냥 반지름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반지름 R이고 여기의 길이도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R, 그렇죠. 그렇게 적어줘야 돼. 얘를 R이라고 할 수 없겠죠. 2사분면에 접한다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사분면 쪽에서 접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3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맞죠?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4사분면 쪽에서 접할 때는 R, 마이너스 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R 자체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잖아요.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X값, Y값의 양수, 음수값을 판단을 하면 그죠? 그대로 나옵니다. 공식 자체는.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우라고 하는 건 1사분면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적고요. 2사분면 쪽에서 접한다 그러면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적고요. 3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 X 더하기 R의 제곱 Y 더하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적고요. 4사분면 쪽에서 동시에 접한다 X 빼기 R의 제곱 Y 더하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이걸 뭐 솔직히 중심만 그냥 넣어준 거라서 맞죠? 얘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면 별거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기 위해선 X좌표와 Y좌표가 같아야만 해요. 그래서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쪽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요,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y는 x, 중심이 y는 x 선상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리고 2사분면하고 4사분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어디 위에 있을까요? 마이너스 X. 맞아요. y는 마이너스 x 선상에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그림 좀 잘 그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됐어요? y는 마이너스 x 선상에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별거 없지? 그지? 얘가 근데 조금 중요한데 이 노란색을 통틀어서, 즉 다시 말하자면 1사분면, 3사분면 쪽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그냥 이렇게 적기도 해요. x-a의 제곱, y-a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약에 1사분면 3사 쪽이다? 그러면 그냥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a의 부호에 따라서 어차피 얘네 둘은 같아지니까, 그지? 맞죠? 요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사분면하고 4사분면 쪽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적는 거죠. 뭐 x 빼기 a의 제곱, y 더하기 a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이용해서 풀든지 아니면 이렇게 외워놓고 풀든지 똑같아요. 계산은 해보면 동일합니다. 뭘로 할 거야? 여기 더 편하니? 요게? 뭐 그냥 그래. 뭐라고? 여기 밑에서 이제 냄새가 올라오고 있군요. 자, 그러면 봐라. 이 얘기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어떤 도형을 줘요. 예를 들어서 뭐 2차 함수를 줄까? 2차 함수를 이딴 식으로 줬다. 가정해보자. 2차 함수 이렇게 줘요. 그림을 줘놓고 어떤 원의 중심이 2차 함수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 위에 어떤 중심이 있고 원을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이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게 되는 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x축하고 y축이 동시에 접하잖아요. y는 x를 이렇게 긋는 거예요. y는 x 이렇게 그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때 만나는 요 점, 두 개의 점 보이세요? 요 점에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할 수가 있는 거겠죠. 무슨 말 이해가죠? 여기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긋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 두 개의 점에서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나옵니까, 총? 4개가 나올 수 있는 거, 4개. 알겠죠?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5번, 6번을 지금부터 좀 풀어볼게요. 다들 막 넋이 나갔어. 야, 니네 근데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 이 반의 에이스는 최성재였단 말인가? 그건 좀 아니야? 이반이 나왔는데. 그럼 현재 신경생분들이랑 무슨 자고 그래? 이 반의 에이스는 신모루였단 말인가? 없던 애라도 불러야지. 자, 보자. 5번 보자.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고요. 1,2를 지나며 x축에 접할 때 x축에 접한대요. 그죠? 그 다음 y는 x 플러스 3 위에 중심이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1,2를 지난대요. 1,2가 어디 있을까? 1을 넣어주면 2는 여기가 3이니까
여기? 여기 있나? 그리고 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를 지나가고, 이런 얘기인가? 뭐 느낌이 어떤 얘기냐? 뭐, 이런 느낌인가? 이런 느낌?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림은 그렸지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죠? 왜 그러냐? 중심의 좌표가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다.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잡으면 식이 하나 나오죠. b는 a 더하기 3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x축하고 접하니까 뭐가 같죠? y좌표 b랑 뭐랑 같죠? 반지름이랑 같죠? b랑 반지름이랑 같겠지?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쓸까? x a로 쓸까? b로 쓸까? 뭐 그럼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쓸까? a는 b-3 이렇게 적을까? 이렇게 써도 되고 x 빼기 b 플러스 3의 제곱 원의 방정식 y 빼기 b의 제곱은 뭐예요? b의 제곱 이렇게 됐니? 됐어요? 뭘 지나간대요? 1,2 대입 4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b의 제곱은 b의 제곱 정리할까요? 얼마예요? 16 빼기 8b 더하기 b제곱 4 빼기 4b 더하기 b제곱은 b의 제곱 이렇게 지워지고 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20은 얼마? 0. b가 2일 때랑 10일 때랑 두 개가 나오죠. 맞죠? 그럼 둘 다 답이죠. 그럼 b가 2가 되면 반지름도 2죠. 그럼 넓이는 4파이. b가 10이 되면 반지름도 10이죠. 맞죠? 넓이는 100파이. 답은 104파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대충 알겠는데,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이것도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원이. 그죠? 이렇게. 됐죠? 이 2,1을 지나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둘레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그럼 이게 문제를 지금 잠깐 읽어보니까 이 어떤 원이 있는데 몇 개가 나온대요? 두 개가 나오나 보죠? 그죠? 그럼 이 원이 몇 콤마 몇을 지나간대? 2,1을 지나가죠. 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고 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거죠?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2,1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적고 시작하면 돼요. 됐죠?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니까. 대충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2,1을 대입을 합니다. 대입. 2 빼기 r의 제곱, 1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 됐죠? 그럼 정리할까? 그럼 어떻게 돼요? 4 빼기 4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1 빼기 2r 더하기 r 제곱 지워지고는 0. r 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얼마요? 0. r은 두 개가 보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죠? 둘레의 길이 합은 얼마예요? 12파이. 둘레의 길이는 구할 수 있죠? 민찬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하나도 안 그렸네? 벗어 임마! 옷 벗어! 아니 너 추우라고 문 열어놓은 거야. 너 앞에 졸고 있길래. 그 이제 자려고 임마 옷을 입는 사람이 어딨어. 벗으라고! 자, 일단
내가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 그럼 일단 y는 x선상에 있는데 원이 하나가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내가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2,1을 뭐 이렇게 지나간다 뭐 하면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원은 여기 점을 지나가면서 요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요. 원이 하나가.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있지, 여기에서 지금 원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때가 좀 많아요. 그죠? 그럼 얘의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에요? 이거는 1,1이고, 하나는 5,5죠.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당연히 뭘 구할 수 있어요?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게 나올 때가 많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중심의 좌표를 R1, R1이라고 하면 또 다른 원의 중심은 Y는 X선상에 존재하니까 요 점의 좌표가 R2, R2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길이 보이세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뭐가 나오지? R2 빼기 R1이잖아. 여기로 따지자면 뭐가 나오지? 4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요 길이는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이게 1대1 대 루트 2니까. 맞죠? 1대1 대 루트 2니까. 맞아요? 그래서 4 루트 2가 이렇게 딱 나오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요거의 두 개의 합이 얼마예요? 6이면 곱이 얼마예요? 5가 나오죠. 내가 지금 이걸 쓰는 거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를 가정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R2 빼기 R1이죠? 그럼 어떻게 구해요? R2 빼기 R1의 제곱 더하기 4R1, R2가 뭐랑 같다? R1, R2의 제곱과 같다. 이거 이용하면 맞죠? R1, R2 빼기 R1이 나오죠. 그러면 R2 빼기 R1의 제곱은 36 빼기 20 해서 16이 나오고요. R2 빼기 R1이 4가 나오니까 4 루트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꼭 안 되더라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 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뭐 누구 왔어? 응? 이행식 조성이 있어. 진짜 너네 번잡스럽다 정말. 아니 이거는 진짜 학원 오기 전에 검사를 좀 맡아봐야 돼. 그지? 뭐요? ADHD 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진짜로 이거 통과 못하는 애들은 아니 억만금을 줘도 학원에 들여보내면 안 된다니까? 여기 환자들이 좀 있어 내가 보니까. 자 어쨌든 아유 힘들다 야 진짜. 야. 자 이게 7번 8번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조금 순서가 이 교재하고 선생님이 사실 생각하는 순서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원이 나오고 사실 직선이 나온 김에 원과 직선상의 위치 관계를 배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얘가 그거를 뒤쪽에 보내버리고 요거 말고 요 다음 파트에 나오는 걸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원과 원이 나와요. 원과 원. 자 순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을 그냥 단독으로 먼저 배워요. 원이 뭐게 이렇게.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이고 중심의 좌표를 A, B로 하고 반지름 R로 해서 그지? 이렇게 구한다고. 그럼 얘를 또 전개해서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쓸 수가 있는데 그죠? 이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점을 주거나 어떤 점을 대입할 때 써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걸로 완전 제곱식 할 수 있느냐, 얘를 원으로 만들 수 있냐, 이걸 보고 중심을 만들 수 있느냐, 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너네들이 별로 궁금해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두 개가
부호가 다르면 그때는 그거를 우리가 부호가 다르면 쌍곡선이 됩니다. 쌍곡선. 그리고 요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의 크기가 다르면, 부호는 같은데 크기가 다르면 그건 타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2차 곡선이라고 불러서 기하 쪽에서 따로 배웁니다. 참고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2차 곡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사실. 하여튼 원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거 했어. 그치? 이것들은 뭐 조금 더 알려주면 다 싫어, 진짜. 표형들이 어쩌라고 막 이러고 있어. 야, 정말 너네 그렇게 필요한 것만 쏙쏙 배우고 하다 보면 결국 한계에 도달해요. 뭔가 이제 이렇게 좀 선생님 던져주면 오, 그런 게 있구나 라고 하고 좀 궁금해해야 수학 실력도 더 늘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혹시 문과 계열 있나요? 문과 계열이 역사 국어 뭐 인문 계열, 인문 계열 지원할 사람 없어요? 그럼 여기 다 이과야? 아무래도 수학 쪽에 좀 자신이 넘치나? 그런 거야? 아니고? 과학이 너무 좋아? 그런 건 아니고? 뭐야? 어떻게 돼요? 너무 애매해요. 아, 아직 모르겠다? 역사 못하고 과학을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제 진로를 희망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버지가, 돈이 한 100억 정도 있다. 아버지 돈을 좀 경영해야지. 그럼 경영학 갈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면, 아이씨,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면 100억 금방 까먹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혁수가 100억 있죠. 그죠? 근데 개멍청해. 그러면 용이 뭐 상원이 이런 애들이 막 붙어가지고 형님 막 이러면서 돈 매년 막 1억씩 빼먹으면 둘이서 1억씩 빼먹으면 금방 거지되죠. 그렇지 않을까? 아니,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겠지만 예시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궁금해하고 더 알려고 하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성적을 위해서만 저 진짜 알았어 할게 진도 나갈게. 아니 또 이거 진도 나가면 또 싫고 뭐 또 얘기하면 또 싫고 뭐 잔소리하면 싫고 뭐. 아니, 얘기 좋아요. 얘기 좋아요. 저 쌤 얘기 재밌어요. 자 알겠어 우리 좀 진도 좀 나가자. 자 일단 보세요. 원이 있잖아요. 원 두 개의 관계가 이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원하고 다른 도형을 엮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사실 원과 직선이거든요. 원과 직선. 원과 직선의 관계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기본은 접하는 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이 만약에 직선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자르는 도형이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현이라고 불러요. 현. 그래서 현과 중심의 위치 관계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하고 뭐 별 지랄이 뒤에서 나와요. 뒤에서. 알겠죠? 근데 원래 난 이걸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막 이렇게 지랄하면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원과 원의 관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원과 원의 관계. 알겠죠? 그럼 원과 원의 관계가 있는데 제일 기본은 먼저 두 원의 뭐 이것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하고의 관계는 안 만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원을 그냥 기본적으로 놔둔 다음에 원을 이렇게 밀다 보면 원하고 이렇게 만나는 두 개의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죠? 지금 여기 7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 예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는데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졸래 많다고 그랬지?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직선은 결정이 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2개가 필요하죠. 근데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는 건 점 하나밖에 안 주죠? 맞죠?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더럽게 많겠지, 뭐, 이렇게. 그지? 그래서 요 직선을 구하는 방정식 구했죠. 요거 더하기 K 요거. 직선 더하기 K 직선은 0. 이렇게 했잖아. 기억나지? 이렇게 외워, 그냥. 이렇게. 그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가로 열고 A 프라임 X 이렇게 외우면 너무 길잖아. 직선 더하기 K 직선은 0. 이렇게 외우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 하나의 원을 결정해.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했지? 3개. 3개. 자, 원 2개가 이렇게 있다? 원 2개가 만나는 점이 몇 개 있냐? 2개 있죠. 그러면 이 2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은 몇 개 있을까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지금 딱 내 눈깔로만 봐도 2개가 보여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가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요것도 2개 교점 지나가죠.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2개의 점에 지나가는 우리가 먼저 원을 먼저 구할 수가 있는데, 이 2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수히 많다. 일단 졸래 많은데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원 더하기 K1은 0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2원 더하기 K1은 0 이렇게. 알겠어요? 이제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하고 식을 한번 적어줄 건데, 일단 느낌을 보라고. 왜 K를 왜 붙였을까? 아직 원이 결정이 안 돼서. 그 원을 결정하기 위해선 이 2개의 점 말고 또 다른 한 점을 줘야 된다. 여기까지 알겠지? 됐어요? 또 다른 하나 줘야 되는데 그 원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점을 넣어서 K 값을 구하면 이 2개의 교점을 지나가면 또 다른 한 점을 지나가는 원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거를 구하기 전까지는 K라고 적어준 것 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왜 그런지 식으로 한번 적어보자. 식으로.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요. 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2개의 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요 점 보이세요? A점, B점. A의 X좌표하고 Y좌표가 존재하겠죠? 그럼 그 X좌표와 Y좌표를 여기다가 살포시 넣어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넣으면 0이 나오겠죠? 요 점이 이 원 위에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요 점을 여기도 넣어보세요. 뭐가 나와요? 0이 나오겠죠? B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2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을 이렇게 적어볼까요?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의 x제곱 y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1 더하기 k1 그 얘기거든요. 는 0. 그죠? 1 더하기 K1은 0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지. 됐죠? 여기가 됐지? 그럼 얘가 원의 형태꼴인지를 먼저 파악해야지. 원은 맞아? 얘가? 이 형태가? K값에 상관없이 원이니? 얘가? 원이죠. 왜? X제곱의 개수 보세요. K 더하기 1 Y제곱의 개수를 보세요. K 더하기 1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원이잖아. 원 맞아? 원은 맞지?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같은 원이잖아. 그러면 이 값에 반지름 존재하고 이 값도 반지름 존재하니까 당연히 원이겠지. 근데 얘가 요 지점을 넣었더니 얘가 빵, 얘도 빵, 빵. 원이 요 점을 지나가네. B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A, B 2개의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이 있는 친구는 아마 이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떤 생각? 아니 선생님, 그러면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 안 해봤니? 안 해봤구나. 그렇지.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요건 적어야 되고요. 알겠죠?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원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면 원이 아니면 뭐야? 뭘까? 생각해봤어? 생각해봐. 이렇게 몰래 보지 말고. 여기서 생각해봐.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가 지워져? X제곱, Y제곱이 지워지고. 다른 건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지죠.
그러면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뭐가 나오지? 직선이 나오지.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 결국은 그 직선이 뭘 지나가지? AB를 지나가겠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요게 나오는 거고 요 직선이 나와요. 이걸 현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공통 현의 방정식. 그래서 1 빼기 1은 뭐다? 현의 방정식이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1이 나오는 거고. 근데 요거 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요건 직선인데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했죠? 몇 개 있다고? 무수히 많다. 맞지? 그러면 이 직선은 요 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다고 했죠? 왜 틀리다고 했지? 얘가 안 나온다고 했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이 K값이 뭐가 나오더라도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직선을 뺀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 됐어요? 그럼 이거 봐봐요, 요거. 이 원은 두 교점을 지나가는 모든 원을 나타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가 안 돼요? 얘가 안 되죠? 얘 빼고 다 나와요, 얘 빼고. 알겠죠? 좀 어렵죠? 이거 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결론을 좀 얘기를 하면 왜 그런지를 설명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선생님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원과 직선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원이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두 개의 원이 만나서 교점이 발생을 하면 두 가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통 현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공통 현의 방정식. 공통 현의 방정식은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얘기하고 이 직선은 이 원의 현이기도 하고 이 원의 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 L을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 L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1 빼기 1이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1 빼기 1이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교점을 지나는 원. 교점을 지나는 원은 1 더하기 K1은 0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됐습니까? 다 외웠어요? 그 내용이에요. 7번, 8번이. 7번, 8번이 그 내용이야. 됐어요? 어렵나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요 내용이니까. 씨, 되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씨, 뭔 말해야 하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점이 원일까요? 원이 점일까요? 점이 원이냐, 원이 점이냐? 예를 들어서 점을 얼마나 작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그지? 자,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1 빼기 1 했을 때 한쪽 편으로 다 몰아야 됩니다. 는 0꼴을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 더하기 k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더하기 4y 더하기 2는 0을 써요. 자, 이 두 개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바꿔도 상관없어. 알겠지? 자, 이게 뭐라고요?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왜 적었어? 그걸 구하라잖아. 교점을 지난다. 맞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 뭘 지나가요? 원점을 지나가죠. 맞죠? 원점을 지나가죠. 네. 대입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k 곱하기 빡 2는 0. k가 얼마예요? 1. 1이 나오는군요. k가 1.
찍 이렇게.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x 더하기 2y는 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네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1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모르면 틀려요. 근데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죠, 구조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간다. 얘는 더 쉬워요. 두 원의 그림 그대로 그려야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요. 이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원 빼기 원. 원 빼기 원. 그러니까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빼면 뭐가 나와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뭐 인간이면 하니까. y는 뭐다? 기울기는 3, y는 3x니까. 됐어요? 자, 이제 9번 마지막. 이제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옆에 쪽에 이게 이제 이러한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가끔이 아니라 뭐 알기는 알아야 돼요. 이게 교육과정 외가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문제 그 교과서에 보면 생각해보기 있죠. 그쪽이 꼭 있어요, 아폴로니우스 원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냅니다. 자, 여기 잠깐 봐보세요. 그럼 이제 몰라도 풀 수 있어. 아폴로니우스 원은 몰라도 풀 수 있어. 한번 봐봐. 몰라도 풀 수 있으니까 모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AP 대 BP가 3대 1을 만족하는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P의 좌표를 X, Y라고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AP의 길이는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씌우고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요. BP의 길이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씌우고 루트를 씌우면 되죠. 요 값이 3대 2 아니겠습니까? 3대 2? 맞죠? 그럼 내항, 외항 곱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는 거죠? 맞죠? 모르겠어요, 민지야? 못 따라왔어? 아, 이거 처음 봐? 양변을 제곱하면, 이게 곱해놓고 제곱해. 9x-2의 제곱 더하기 9y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4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4y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뭐 했는지 알겠지?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한 거야.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비율 관계는 제곱이 돼야 됩니다. 루트가 벗겨지면서.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넘길게요. 그냥 넘기면서 계산할까? 9x 제곱 빼기 4, 9, 36 x 더하기 4, 9, 36 됐어요? 더하기 9y 제곱 있고요. 여기 넘기면서 빼기 4x 제곱 빼기 24x 빼기 얼마야? 36이냐? 이렇게 나올 거고요. 빼기 4y 제곱은요. 이렇게 나오죠? 정리할게요. 5x의 제곱 마이너스 50x 60이냐? 60x 하고 더하기 5y 제곱은요. 이렇게 나오죠? 얼마죠? 5로 나눌까? x 제곱 y 제곱 빼기 12x는요. 이렇게 나오죠? 왜 틀렸어? 아니요. 나 계산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답이 있죠. 자, 근데 지금 봐봐요. 계산이 복잡하니 안 복잡하니? 간단해요. 간단한 편이니? 안녕하세요. 복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지울게요. 일단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폴로니우스가 구해낸 원의 방정식인데 이게 뭐냐면 AB로부터 거리의 B가
M 대 N인 점 P의 자취거든요. 점 P의 자취. 요거. 딱 요거죠, 지금.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의 B가 3대 2죠. M 대 N, 3대 2. 이해 갑니까? 3대 M 대 N인 점 P의 자취는 1이 나오는데, 1이 나온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해보면. 근데 그 1이 어떤 1이냐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쪽 써져 있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외분하는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살포시 조심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M 대 N으로 거리의 B가 M 대 N이잖아요. MN이 서로 달라야 돼요. MN이 서로 같으면 자취의 방정식이 1이 아니라 만약 여기에서 서로 다를 때 1이고 서로 같으면 직선이 나와요. 직선. 그럼 너무 당연하지? 봐봐.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다. 거리가 같대.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중점부터 그을 수 있겠죠. 여기부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나와요. 그냥 직선이 아니라 수직 이등분. 됐습니까? 말이 이해 가죠? 그래서 예전에 고운고에서 시험 문제를 하나 냈는데 기역, 니은, 디귿, 참, 거짓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진짜 개웃겼어, 진짜. 거기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기역이 점 A, B로부터 거리의 B가 M 대 N인 점 P의 자취는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1이다. 근데 밑에 선지를 보면요. 기역이 4개가 있었어. 진짜 싫어요. 기역이 4개가 있어. 그죠? 그래서 애들이 당연하지. 아폴로니우스 1이니까. 그죠? 그래서 다 기억 맞다고 하고 틀렸는데 했는데 틀렸죠. 왜? MN이 같으면 직선이니까. 그렇게 낚았어. 애들을. 다 틀렸어요. 근데 실제로 못하는 애들이 맞췄어. 왠지 알아? 에이, M 대 N인 점 P의 자취가 어떻게 1이야? 에이, 씨를. 그게 어딨어? 안 배운 애들. 걔네들 맞췄지. 그치?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랬더니 기억을 지우니까 답이 보여. 땡큐! 이렇게 썼지. 야, 근데 기억이 참 4개가 나왔는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고운고 선생님이 내가 뭐 약간 조금 취향이 좀 이상하죠. 그죠? 자, 근데 그 선생님이 떠나셨죠. 떠나갔지.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벌써 한 3, 4년 됐나 봐. 3년? 쌤이 돌고 돌아서 그것까지 모르겠다.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이용을 한번 해봐서 문제를 풀어보자. 얼마나 빨라지는지. 알겠지? 어떻게 하냐면, 거리의 B가 3대 2네. 알겠어요? 그럼 얘는 아폴로니우스 1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문제를 풀 때. 그러면 A 좌표를 적어요. 마이너스 3, B를 적어요. 2,0 이렇게. 그런 다음에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먼저 구하세요. 내분 어떻게 구하죠? 3 더하기 2 한 다음에 위로 올리고 6 더하기 네. 너 내분 좀 몰라? 점점 의심스러워지고 있어 지금. 외분점 1분의 3 빼기 2분의 6 더하기 6 해서 12.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0이고 0,0과 뭐?
12,0을 어떻게 한다? 지름으로 하죠. 오. 지름. 그럼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중심이 6,0. 6,0. 그래서 x 빼기 6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은 6이죠, 6. 지름이 그거니까. 그지? 됐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받아주시면 안 돼요? 진짜 맛있는 냄새 진짜 너무 지금 공부 진짜 집중하는 거. 떼어주는 표현이요? 떡냄새 좀 여기 밑에 뭐 있는지 뭐 있지? 좋은 맛집. 그렇지. 아, 와. 이거 좋은 아침 냄새야? 빵 쌀이야 있으니. 아니 뭐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조금 풀어보자. 너무 유명해서. 그냥 다녀주세요. 내가 화장실